1514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X축과 Y축을 따로따로 좀 관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X좌표부터 먼저 한번 봐볼게요. P점 처음에 시작할 땐 1에서 시작해요. 근데 앞면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는데 X좌표가 5가 있죠. 그러면은 앞면이 A번, 뒷면이 B번 나왔으니까 자 1에서 지금 현재 X좌표는 1이죠. 1에서 앞면이 A번 나오고 뒷면이 B번 나왔을 때 얘의 위치는 요거겠죠 아마? 요게 얼마가 되는 순간? 5가 되는 순간. 그래서 A 빼기 B는 당연히 4여야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Y좌표를 한번 관찰을 하면요. Y좌표는 1인데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앞면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3만큼 뒷면이 나오면 그러면 지금 시작은 Y축 방향으로 Y축 좌표가 1인데 앞면이 A번 나오면은 마이너스 A만큼 이동을 할 거고요. 뒷면이 B번 나오면 플러스 3B만큼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위치가 3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B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랑 얘를 이제 연립하면 되죠. 두 식을 더하면 2B는 6이 나와서요. B는 3이고요. 대입해 보면 A는 7이 나와요. 자, A3, A7, B3이니까 7 빼기 3 플러스 N은 동전을 몇 번 던졌냐 이거죠. 앞면 7번, 뒷면 3번이니까 10 해서 14. 그래서 1514번은 1515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상황을 미리. 자, 그랬을 때 문제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죠. 요걸 X축, 요걸 Y축으로 잡고 평행이동하기 전 모양은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평행이동했을 때 이렇게 바뀔 텐데 그 안에 내저번이 요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평행이동하기 전에도 당연히 내저번이 있었을 거고 얘를 중점으로 원을 중점으로 볼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했을 때도 반지름은 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원에 반지름은 1일 거고요. 그리고 평행이동하기 전은 X축과 Y축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요 원의 정체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중심을 보면요. 얘 원의 중심은 1,1이에요. 밑에 쓸게요. 1,1이 원의 중심이야. 근데 바뀐 원의 중심은 5,6으로 바뀌었죠? 그럼 X축으로 얼만큼? 4만큼, Y축으로는 5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렇게 평행이동했을 때 A점, A가 지금 A,0이죠. 요게 A-로 바뀌어 있으면 뭘로 바뀌냐 이거죠. A-는 어떻게 돼 있어요? 좌표가 A 플러스 4,5 이렇게 돼 있겠죠. 이제 A가 뭔지만 알면은 A-는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요. A를 구하기 위해서 식은 요거일 것 같아요. 보통 내저번 있으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런 게 있거든요. 여기가 반지름이 1이면 여기도 1이죠. 그럼 여기는 A-1이고요. 여기는 3이에요. 여기 3이고 여기 A-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 위해서 보면요. 요 길이 A죠. 그리고 요 길이 4라 그랬죠. 제곱하면 16. 요거는 요거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이죠.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4A는 12, A는 3 이렇게 되죠. 얘가 3,0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뀐 거는 3 더하기 4,5니까 A-는 7,5가 네, 답이 됩니다. 자, 1516번 한번 보면요. 포물선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자, 평행이동하면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X 자리에 X 대신에 X 플러스 3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바뀌겠죠. 정리를 한번 해보죠. Y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X니까 2X 9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인데요. 마이너스 2가 넘어오죠.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되겠어요. 그렇죠? 뭐 꼭지점이 필요하면 꼭지점은 나중에 구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직선이랑 만나는 두 점이 중점이 원점이래요. 두 점의 중점이 원점이라는 건 얘네들의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더해서 0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Y는 AX랑 만나는 점의 좌표 찾아보려면요. 두 식을 갖다라고 놓으면
2-a의 x-1은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두 점의 중점이 원점이라고 했을 때 x좌표끼리 비교하면 x좌표가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p의 x좌표와 q의 x좌표는 둘이 더해서 어때야 되겠어요? 0이어야 되겠죠. 근데 두근의 합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근각의 수로 구하면 요게 지금 p와 q의 x좌표의 합이겠죠. 요게 뭐인 순간? 0인 순간. 그래서 a는 얼마인 순간? 2인 순간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1517번입니다. 자, 기억 한번 보도록 하죠. 평행이동 시킨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냐 물어봤는데 평행이동 했을 때는 반지름은 달라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의 반지름이 3이면 바뀐 원의 반지름도 당연히 3일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니은 원 C가 X축에 접하도록 하는 실수 n의 값은 1개다 라고 했는데요. 그림을 좀 그려서 보면은 저 원이 지금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3짜리 뭐 요런 원 있잖아요. 0,1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반지름이 3짜리는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이렇게 된다고 쳐봅시다. 자, 이거를 어떻게 잘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잘 이동을 시켰을 때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X축에 접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Y축으로 얼만큼 움직이냐 이거죠? 위로 이동해서 X축에 접할 수도 있고요. 아래로 이동해서 X축에 접할 수도 있죠. 지금 그림 보면 딱 두 개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두 개를 어떻게 찾냐? 조금만 내릴게요. 반지름이 3이니까 지금. 얘의 Y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거든요. 얘를 올린다고 치면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올라오면 여기 2만큼 올라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은 이제 첫 번째는 2가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만이 아니라 얘를 위에 지금 여기는 y 값이 4거든요. 1에서 3만큼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 4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원점으로 오면 그렇죠? 즉 y축으로 4만큼 내려오면이죠. 그래서 n은 2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4도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자, 디귿 보면요. m이 0이 아닐 때 그거는 요 직선이 길기가 이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상수함수가 아니다. 아니, 저 y축에 평행한 요런 직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저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면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이기 때문에 식이 x-m의 제곱 플러스 y-n-1의 제곱은 9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 원의 중심에 m, 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원에서 그냥 중심을 바로 구하면 이거죠. 근데 이걸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의 중심은 m, m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직선이 근데 뭘 지나죠? 요걸 지나죠. 이게 뭐죠?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지름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를 2등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답이 됩니다. 1518번입니다. 자, 첫 번째 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짜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요.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옮긴대죠.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황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얘를 이제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을 때 여기가 딱 오른쪽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외접해야 되니까 일단은 얘가 움직이려면 요 길이만큼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쪽으로 왔으니까 지름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A는 절대값이 4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절대값이죠?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왼쪽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4겠죠. 오른쪽으로 일단 길이는 풀게요.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요. X축으로 Y축으로 같이 움직였을 때 여기서 X축, Y축으로 동시에 움직였을 때 나머지 두 원하고 접하려면은 왜 접하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려면 여기서의 상태는 뭐냐면 요 길이가 원의 중심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요. 여기 4,0이죠.
0, 그럼 이 원의 중심이 무엇이냐가 사실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알려주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외접하려면 반지름 더한 거, 반지름 더한 거, 반지름 더한 요런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의 중심들을 연결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60도니까 정삼각형이면 여긴 2고 여긴 2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B는 B의 절대값도 2라고 하는 게 좋겠죠? 위로 이동했을지 오른쪽으로 이동했을지 왼쪽으로 이동했을지 모르지만, 자 C는 그리고 절대값, 얘도 위로 움직였을 수도 있고 선생님 지금 위로 그랬지만 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대값은 2 루트 3이어야만 한다 이거죠. 세 개를 다 곱해서 절대값 하라 그랬죠? 그것은 세 개를 다 곱해서 전체를 절대값 하면 되니까 16 루트 3 이렇게 답이 1519번입니다. 자, 문제는 읽어봤을 거고 선생님은 밑에 그림을 좀 보면서 할게요. 자, 얘는 첫 번째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X축 방향으로 T만큼 움직인다 이거죠? T만큼 이만큼 움직였다 칩시다. 절반만 한번 움직여볼까요? 여기서 여기 절반만큼 움직였다 칩시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두 번째 삼각형은요 2t만큼 y축으로 움직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였어요. 얘는 여기가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두 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아예 원점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긴 걸 보세요. 얘가 육각형처럼 보이나요? 겹치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 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너무 많이 움직였죠. 얘는 덜 움직였는데, 그쵸?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절반, 요 길이의 절반만큼을 원래 있던 도형이 여기죠. 여기에서 절반만큼을 일로 보냈더니, 그쵸? 얘는 여기 있던 게 그대로 y축으로 이만큼 올라오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움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문제처럼 조금 덜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뭐 당연히 왼쪽 것도 좀 같이 움직여야 되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말하는 육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육각형이 나오려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은 조금만 움직여도 겹쳐요.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쳐요. 근데 여기 위에 부분 아래 부분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얘가 조금 올라오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윗부분 아래 부분 역할을 하는 게 없어지죠. 네, 그래서 이게 육각형이 되는 순간은요, 얘네가 왼쪽 거 기준으로 할까요? 왼쪽 게 여기가, 오른쪽 거 여기. 자, 왼쪽 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었던 게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오면, 즉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오면요, 얘는 위로 1만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서로 요 부분이 위쪽 아래쪽 역할을 해줘야 되는 육각형에서 이 부분이죠.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는 뭐 전까지겠어요? t는 2분의 1 전까지.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처음으로 육각형이 되는 건요, 여기에 높이만큼 이렇게 와야지. 첫 번째 삼각형이 여기 있죠. 여기만큼은 얘가 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문제에서 3분의 1 줬죠. 3분의 1이 그 3분의 1인 거예요. 자, 우리 육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t의 범위가 3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라는 건 알아냈어요. 그렇다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점들, 여기서 나오는 육각형을 만드는 이 점들의 좌표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찾아보면요, 자,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부터 t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2t만큼 위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x좌표는 0이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t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합시다. 얘는 x축 1, y축은 0이었던 게 2t만큼 올라왔죠. 그래서 2t, 여긴 0,2t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좀 찾아보면 여기는 원래 원점에 있던 거잖아요. 그게 t만큼 왔으니까 t,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긴 당연히 t, 1일 거고. 그래서 지금 육각형 넓이를 물어봤잖아요. 육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육각형 넓이가 구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죠. 이게 도형이 잘리기가. 그래서 선생님은 요 사각형,
좌표가 따로 없죠. 이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 너비에서 이 삼각형 두 개를 뺄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럼 사각형 넓이를 보면요. 이렇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로가 t고 세로가 뭐예요? 2t죠. 그래서 이 사각형 넓이는 2t 제곱이에요. 2t 제곱에서 이제 2t 제곱에서 삼각형 두 개를 빼야 되는데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요거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자,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저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할 건요. 요게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들은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45도짜리. 이해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들하고 넓이를 구하는 게 쉬운데요. 요 길이 요게 마이너스 1 플러스 t잖아요. 요 길이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죠. 여기는 음수니까. 그래서 길이로 표현하면 여기는 1 마이너스 t야. 여기 길이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길이를 빼면 되죠. 그러면은 3t 마이너스 1. 요게 바로 요 길이죠. 근데 요 길이도 같아야 되거든요. 직각 이등변이라. 그래서 제곱하고 2분의 1 하면 저쪽 넓이겠죠. 자, 오른쪽 넓이도 한번 보면요. 지금 요 길이가 1-2t겠죠. 이번에도 요 y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길이로 얘기하려면 요렇게 바꿔야 돼요. 요 길이가 이거. 그럼 요 길이도 1-2t죠. 길이가. 그러면은 요 길이는 t에서 1-2t를 빼죠. 그러면 3t-1이네요. 제곱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7t 제곱 마이너스 6t 하니까 플러스 6t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t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죠? 2차식이 나왔는데 우리 아까 t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최대치수 찾으면 되죠. 최대값 마이너스 7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7분의 6t 플러스 반의 제곱이면 49분의 9가 필요하죠. 더하고 빼기는 얘랑 곱해서 나가면요 7분의 9로 나가요. 빼기 1. 그래서 최대값은 7분의 2죠. 언제? t가 7분의 3일 때. 7분의 3은 당연히 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는 거고요. 그쵸? 요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하냐면 요거 통분해 보면은 3분의 1이랑 7분의 3 중에서는 21분의 7하고 21분의 9니까 7분의 3이 더 크죠. 근데 7분의 3하고 2분의 1은요 14분의 6하고 14분의 7이라서 얘가 더 크기 때문에 7분의 3이라는 건 요 두 t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최대값으로 7분의 1을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1이고 a가 1이 아니고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m은 7분의 2 다음에는 14분의 11이죠. 그래서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길이 구하는 좀 계산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면 충분히 길이들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520번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죠. 교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점. 자, 그럼 평행이동한 식을 먼저 쓰면요 5 다시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 x 플러스 1의 제곱 y 제곱 은 1 이렇게 되겠죠. 자, 두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그림을 좀 보면요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1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원은 이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만큼 왼쪽으로 한 만큼 1만큼 y축으로 1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AB가 지금 뭔지 구하면 되지만 그림상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점이에요. 두 교점 중에서 하나는 원점이겠죠. 하나는 원점이고 하나는 여기죠. 근데 여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뭐죠? y는 마이너스 x죠.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6,2를 대칭시킨대요.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시킨다. 어떻게 되죠? x, y 자리 바뀌면서 부호도 바뀌죠. 6,2가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으로 바뀌겠죠. 네, 둘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8.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1521번입니다. 노란 공이 빨간 공을 맞힐 때까지 움직인 거리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들을 뭐 하나씩 구해봐도 되는데 이걸 펼치면은 사실 하나의 직선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펼친 길이를 한번 구한다고 생각해 보면, 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냥 쭉 선생님이 쭉 한 줄로 그냥 쭉 써볼게요. 길 가는 거를. 자, 노란 공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쪽 위 X축으로 Y축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만 생각해 볼게요. 한번. 자, 가로로 여기서 여기까지 갔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갔죠. 물론 이게 위로 갔냐 아래로 갔냐가 있지만 얘가 X축으로 이동한 길이만 보면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어요. 그렇죠? 요렇게 이동한 길이는 얼마냐면요, 전체 270에서 30을 뺀 240만큼을 일단 오른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되돌아오기를 120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펼치고 나면 결국에 이 당구공이 X축으로 이동한 길이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쭉 펼치면은 얘는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X축으로는.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요, 요만큼을 올라가죠. 처음에 요만큼 이제 60이죠. 그리고 요만큼을 내려오죠. 원래 여기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더 밑으로 가니까 요 부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 Y축으로 150을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150. 물론 지금 쫙 폈을 때는 다 같은 방향이니까 빼기 안 하고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이들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60만큼 올라가죠. 그래서 60. 그래서 요 빨간 공인가요 여기? 노란 공이 빨간 공까지 가기까지 Y로 움직인 거는 60 움직이고 150 움직이고 60으로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그냥 움직였다고 칠게요. 방향은 위로 움직인 게 요만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쫙 펼치면 이렇게 얘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를 대칭 이동시켜서 일로 가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가 되겠죠. 이거 전체를 대칭 이동시키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자로 쫙 폈을 때 얘가 이동한 것은 오른쪽으로 이만큼, 위로 아래로 이만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그림으로는 아래로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 그림대로 갑시다. 아래로라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움직인 건 360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움직인 거는 270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길이 구해보면요 450이 나와요. 얘가 90으로 나누면 3대 4거든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수비를 따지면 5죠. 거기에 90 곱하면 450이 단위 미터죠? 센티미터죠? 그래서 450cm가 답이 되겠습니다. 1522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말하는 그 규칙이 있죠. 그 규칙들 한번 옮겨보려고 해요. 그때 50번째 점의 좌표를 구해서 X좌표는 10배를 하고 Y좌표는 더하라는 거죠. 자, 3,2부터 한번 해보면서 규칙을 찾아가야 돼요. 규칙을 찾아야지만 뭔가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결국에. 자, 그럼 3,2를 한번 해볼게요. 그림이 뭐 없어도 되긴 하는데 그림 그려서 한번 해봐도 좋아요. 자, 3,2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3,2는 지금 가로, 나로, 다로 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일단 가나죠. 가나 중에서도 X좌표가 크기 때문에 P2를 알고 싶으면 가조건을 따라야 돼요. P2는 어떻게 움직인다? P1을 Y는 X에 대칭시킨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P2는 2,3이 되겠죠. 여기로 가요. 2,3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가나다 규칙을 읽은 친구들은 XY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소도 같이 바뀌죠. 그럼 P3는 아마 규칙이 나로 바뀐 걸로 가야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이건 X가 더 작을 때니까. 그쵸? X가 다 적으면 어떻게 하자 그러죠? X축에 대칭시키자 그랬어요. 그럼 2,-3이죠. X축에 대칭시킨 순간 또 보일 거예요. X축에 대칭을 시켰더니 부호가 하나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조건은 다의 규칙을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P4는 P3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Y축 대칭을 해야 돼요.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니까 -2,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둘 다 그 P1이 3,2였잖아요. 근데 y는 x의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부호가 사실은 요걸 3번 하는 거기 때문에 y는 뭐에 대칭시켰다고 보는 거죠? 마이너스 x에 대칭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한 번씩만 한다면. 그러면은 만약에 3번 움직인 게 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면 우리가 3번씩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를 좀 보면요. 점을 뭐 찾아봐도 좋겠죠. 3,2는 이쪽으로 가면 2,3이요. 얘를 x축 대칭하면 2, -3. 얘를 y축 대칭하면 여기로 가죠. 마이너스 2, -3. 이렇게. 자, P5를 한번 구해보죠. P5는요. P4가 둘이 곱해서 양수고 x가 y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 규칙을 따라서 y는 x의 대칭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요. 가조건 따랐죠? 그리고 P6은 얘를 x랑 y랑 바꿨으니까 대소관계가 달라졌죠. y가 더 커졌죠. 그래서 x축 대칭을 하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P7은 이것을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음수가 되니까 y축에 대칭해야 돼서 3,2가 돼요. 6번 했더니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죠. y는 마이너스 x를 2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되거든요. 6번 만에 자기 자신이 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메커니즘을 또 6번씩 계속 반복해서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50번째 숫자를 알고 싶으니까 50번째 숫자에 가까운 6개씩을 더한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P1일 때 이거죠. P7일 때 이거고. 그러면 6칸을 더 가면 뭐겠어요? P13이 뭐겠어요? 3,2겠죠. 자, 그러면 50에 가까운 숫자 중에서 뭐가 3,2겠어요? 얘네들은 다 뭐죠?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이죠. 그럼 50에 가까운 6의 배수는 48. 48에 가까운 6의 배수로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런 건 48보다 1 큰 거죠? 49. P 49가 네, 요것들과 같은 3,2일 거예요. 그러면 P50은 P49가 이거니까 P50은 그 다음 숫자가 와야 되죠? 네, 2,3. 이 점을 y는 x에 대칭했던 2,3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x50은 2, y50은 3이기 때문에 23이 답이 됩니다. 1523번입니다. 자, 삼각형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y는 x의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내부의 공통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y는 x에 대칭시킨 거니까 당연히 y는 x가 있었으면 좋겠죠. 요거겠죠 아마? 3,0을 대칭시키면 여기로 갔을 거고요. 얘를 대칭시키면 여기로 갔겠죠. 그리고 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은 대칭 이동에도 안 바뀌니까 이게 이제 안 바뀐 거죠. 두 삼각형에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졌겠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요쪽 이 위에 거 넓이를 하나 구해서 곱하기 2배 해도 되겠죠. 아래 거랑 넓이 같겠죠. 왜요? y는 x의 대칭이니까 같은 넓이겠죠. 자,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과 높이를 좀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y는 x는 여기 이렇게 썼고요. 자, 선생님이 일단 요 점을 먼저 찾고 싶거든요. 요 점을 찾으면 이제 y는 x랑 만나는 점을 구했을 때 요 좌표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요 직선은 AB 직선이죠. 기울기부터 구해볼까요? y는 x 1증가 있을 때 y 3자가 졌으니까 기울기가 -3 x 그리고 3,0 지나는 걸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y는 -3x 플러스 9예요. 됐죠? 얘가 y는 x랑 만나는 점. 일단 먼저 구하면 y는 x 요 점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요 점. 자, 둘이 같다라고 두면요 4x는 9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9, x랑 y랑 같아야 되죠. y는 x 위에 점이니까 4분의 9 이렇게 나오고요. 요 점까지 알아내면 이 점에서 이제 여기는 y는 x 수선의 발 내린 걸로 찾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럼 요 점이 뭘지를 보는데요. 요 점은 이 직선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게 이거죠. 그래서 요 직선을 y는 x에 대칭하면 돼요. 그럼 x랑 y를 자리 바꾸니까 x는 -3y 플러스 9 이렇게 된다. 이 직선이 뭐랑 만나는 점 하면 돼요? 요 직선이랑. 이 직선은 길기가 2,3이고 원점을 지나니까 길기가 2분의 3이죠. 원점 지나니까 이거죠. 이렇게 놔두고 둘이 이제 만나는 점 구하면 돼요.
그죠? 요거는 뭐 y눈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연립을 할 때 뭐 대입법을 써보죠. y가 2분의 3x니까 여기다 2분의 3x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9x 플러스 9 이렇게 나오죠. 2분의 11x는 9기 때문에요. x는 11분의 18이 나와요. 얘 x좌표가 11분의 18이라는 거죠. 그때 y좌표는 뭐냐면요. 여기 대입하면은 11분의 27 이렇게 나와요. 11분의 27. 네, 이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밑변이겠죠, 밑변. 밑변은 4분의 9랑 4분의 9 가지고 거리 구하면 4분의 9 루트 2죠. 밑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높이는 11분의 18, 11분의 27이 y는 x와의 거리 구하면 되죠. 루트 2분의 11분의 18이랑 11분의 27 집어넣어서 빼니까 11분의 9가 나와요. 절대값이니까. 자,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삼각형 한쪽의 넓이가 나오는데 두 개 구할 거니까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계산 마무리 해볼게요. 2 약분되고요. 루트 2 약분되고요. 44가 분모고 분자는 81. 그래서 답은요 44분의 81이 나오게 됩니다. 1524번이에요. 자, fx, y는 0을 f-x, -y 플러스 1로 나타내는 도형을 한번 찾아서 원점 사이의 거리 최대값과 최소값, 그거는 이제 도형을 그려보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도형을 어떻게 움직여야지 저 식이 나올 거냐 이거죠. 자,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에서의 문제만 없다면 어떻게 옮겨도 다 똑같은 도형이 나오게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대칭 이동을 먼저 하거든요. 평행 이동은 나중에 하고. 그래서 대칭 이동 같은 걸 먼저 해주면 일단 x랑 y가 부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요. 이렇게 한다면 일단 원점 대칭을 한 거겠죠. x랑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y가 뭘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려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전개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저 결과가 나왔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 가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걸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 도형 자체를 옮기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요, 하나 팁이 이 점들을 옮겨 보세요. 이 도형을 이루는 점들. 예를 들어서 이 도형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있죠. 0,1을 원점에 대칭시키면 0,-2로 가고요. 1,1을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1,1로 가고요. 2,1을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2,2로 가고요. 1,3을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1,-3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도형이 옮겨졌구나. 도형들이 어차피 움직임 모양,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모양은 변하지 않잖아요. 회전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점들만 가지고 옮겨도 충분히 그림이 어떻게 될지 보여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걸 y축으로 1만큼 올려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몽땅 다 1만큼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찾으라고 했던 도형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도형이 원점하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원점하고 거리의 최대 최소. 원점하고 거리의 최대 최소는 원점하고 거리가 가장 짧은 건 요거 아닐까요? 그렇죠. 가장 먼 거는 요거? 요게 아니에요. 가장 짧은 건 이게 맞거든요. 수선의 발 내린 게. 근데 가장 긴 거는 보세요. 요거보다는 이게 더 멀겠죠. 왜? 이 직각삼각형이 이건 높이지만 이건 빗변이잖아요. 그렇죠? 요쪽도.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 아니면 여기까지 거리,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최대가 돼요. 그래서 최대 길이부터 구하면요, 여기 2고 여기 1이니까 피타고라스면은 최대 거리는 루트 5예요. 그리고 최소 길이 구하면 돼. 최소 길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린 거. 수선의 발 내리면 이 정도는 아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y는 마이너스 x여야 되겠죠. 그래서 45도 45도이기 때문에 여기 1이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루트 2분의 1이 나오게 돼요. 이 둘을 곱하면 얼마냐 물어봤죠? 둘이 곱하면은 2분의 루트 10이 나오게 됩니다. 자, 1525번입니다.
그림 없이 그냥 단순한 계산에 의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림을 그려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0인데 원이 이메이 점에서 대칭 이동한대죠. 그러면은 점을 내가 이걸로 잡으면 여기에 대칭 이동을 해서 여기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로 가겠죠. 또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여기로 가겠죠. 이제 이쯤. 또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1로 가겠죠. 이건 좀 쉽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1로 가겠죠. 또는 요걸 대칭 이동시키면 요만큼의 길이만큼 반대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면 좋은데요. 보기에 보면은 자체 방정식이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 보일 거예요. 마이너스 2에 가장 가까운 점 마이너스 1 요거죠. 얘를 대칭 이동한 점 요 0,0이죠. 0,0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제일 먼 점 요 1,0이죠. 1,0에 대칭 이동하면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3이니까 3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4죠. 그래서 4,0 이 둘이 뭐가 되는? 원의 지름의 양끝이 되는 원의 방정식이겠다라는 게 보이는 친구는요.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의 관점으로 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계산으로 하는 것도 보여주긴 할 거예요. 자, 원위의 점을 내가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2,0을 대칭 이동한 점 있죠? 그걸 X, Y라고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이 A, B라는 점은 마이너스 2,0과 X, Y의 중점이어야 되죠? 대칭 이동이니까. 자, A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분의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B는 2분의 Y가 될 거예요. 근데 A, B는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을 만족해야 되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A, B가 아니라 XY예요. 내가 대칭 이동 한 점을 XY라고 놨죠. XY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A 자리엔 요걸 대입. 이제 문자를 바꾸는 거죠. A, B를 XY로. 대입하면요.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분모 4가 있으니까 넘어가면 4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구했던 요거랑 똑같은 식이 나오게 돼서요. 답은 4번입니다. 하지만 도형의 관점으로 이 대칭 이동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어떤 문제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어느 정도 계략적인 모양이 보이면은 계산도 금방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526번. 자, 0,2 여기 있고요. 6,0 여기 있는데요. 좌표 평면을 종이를 접었더니 얘네들이 일치한대요. 그럼 이 두 점을 종이를 접었다는 건 결국엔 선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거죠. 내가 접으면 선에 대해서 양쪽이 접히니까. 요 두 점이 선대칭 도형이 되려면 선이 얘네들의 중점을 지난 선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직으로. 즉 0,2와 6,0의 수직이등분선으로 바로 접은 거였네요. 그쵸? 요 직선에 대해서 접은 거예요. 자, 이 직선에서 접은 거를 3,2에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대요. 자, 그럼 이 수직 이등분선을 먼저 좀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수직 이등분선은 얘네 A와 B의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3,1을 지나게 되고요. 기울기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선 기울기가 3이겠죠. 그래서 이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이 L은 기울기가 3, X-3 플러스 1 이렇게 돼서요. 9X 3x 마이너스 8 요게 이제 문제에서 접은 선의 정체일 거예요. 그럼 3,2를 이제 대칭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3,2와 m,n이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3,2와 n,n의 중점이 저 직선이 있어야 되니까 중점의 y좌표는 이거 3 곱하기 중점의 x좌표는 요게 일단 돼야 되겠죠. 계산해 보면요. 2를 곱해버리면 2 플러스 n은 9 플러스 3n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요. 네, 요거 식 정리하면요. 3m 마이너스 n 이렇게 쓰고 상수는 왼쪽으로 다 보내면요. 9가 나오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은요.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하면 얘랑 수직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m
마이너스 3분의 n-2 여기 기울기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 풀어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식 정리해주면요 요게 9다 나오죠. 이것도 상수가 다 9네요. 자 그러면 여기 2번식 둘을 연립하면 되죠. 위에다가 3배에서 더하면 n이 사라지겠죠. 3배에서 더하면요 10m은 36 이렇게 나오죠. m은 5분의 18이 나오겠네요. 10으로 나누면 2로 약분되니까. 자 대입해서 아무 데서나 n 찾으면요 n은 5분의 9가 나와요. 그러면 n분의 m은 9분의 18이 되니까 답은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2 나오게 됩니다. 1527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그냥 막 계산해서 풀어도 되지만 상황을 좀 이해하고 풀어야지 함정 같은 데 안 걸려요. 물론 이 문제는 함정이 없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자, A는 4,1인데요. 선생님은 뭘 해볼 거냐면요. A가 저 직선보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좀 정확히 따질 거예요. B도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X의 4를 요 직선에 넣어보세요. 그럼 Y가 6이죠. 그 말은 x가 4일 때 얘는 6이고요. y가 x가 4일 때 1인 점은 여기 있겠죠. a는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b도 이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알려면요 x의 6을 여기 넣어보세요. 얘가 6이잖아요. x의 6 집어넣으면 10이죠. x가 6인 점은 직선에서 10이에요. y가. 근데 저 b라는 점은 6,5니까 b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따져야 될 건 한 직선에 대해서 같은 쪽인지 다른 쪽인지 봐야 돼요. 같은 쪽이야. 자, 요거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직선을 기준으로 A, B가 다른 쪽이에요. 그러면 직선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AP 더하기 BP는요 그냥 이 상태로 둘이 연결하는 게 최소예요. 그냥 P가 여기 있으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꼭 둘이 같은 쪽인지 반대쪽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보통 여러분이 이제 연습한 건 같은 쪽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대칭시키죠. 하지만 다른 쪽에 있을 때는 그 대칭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푸셔야 돼요. 둘 중에 한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되죠. 선생님 4,1을 대칭할게요. A를 대칭 이동하겠다는 거죠. 일로. 그걸 A 다시라고 하면요. A 다시는 뭐가 될 거냐 이거죠. 얘를 A, B라고 합시다. 자, A, B를 찾으면 되죠.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앞에서도 했죠. 여기 수직 이등분선이다를 쓰면 되죠. 둘의 중점은 y는 2x-2 위에 있다.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1은 y 좌표가 이거죠. 중점이. x 좌표는 2 곱하기 2분의 4 플러스 a 빼기. 요거 정리하면 되죠. 2를 다 곱해버리면요. b 플러스 1은 8 플러스 2a 마이너스 4죠. 요 계산해서 정리하면요.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요게 이제 1번식이에요. 자, 두 번째 식은요. 둘의 기울기는 요 직선이랑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 직선의 기울기가 2거든요. 그러면 AA-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겠죠. 자, x끼리 뺀 거 x의 차이, y의 차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요식 정리하기 위해서요. 계산하면 4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는 2b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서요. a 플러스 2b는 6. 이게 이제 두 번째 식이에요. 둘을 연립하면 되죠. 위에다가 2배에서 더하면요. 5a가 0이 나오거든요. a는 0이네요. 그러면 b는 3이 나오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찾고자 했던 저 a 다시 있죠? a 다시는 0,3이에요. 보면 이제 자 a 다시랑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죠. a 다시랑 b 사이의 거리는 b가 잠깐만요. b가 6,5죠. 거리는 x끼리 뺀 거 6, y끼리 뺀 거 2. 36 더하기 4의 루트니까 4 2루트 10. 최소값은 2루트 10이고요. 그때 p의 좌표를 구하죠. 그때 p는 사실 이제 여기인 거예요. 이게 얘를 이렇게 평이동 대칭 이동시키면 1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 p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p를 아는 방법은 이미 요 대칭 직선을 아니까 a-b를 지나는 직선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둘이 만나는 점은 p겠죠? 자, a-b 직선 한번 구해볼게요. 자, 기울기는 3분의 1이죠. y는 3분의 1. 그리고 y좌표는 3이니까 요렇게. 요거랑 y는 2x-2랑 둘이 만나는 점 구하면 되죠.
둘이 같다 해서 연립해 보면요 3분의 5x는 5 이렇게 나와서요 x는 3이죠. 그래서 P점의 x는 3이고요 y좌표 알고 싶으면 뭐 여기 3 집어넣으면 4죠. 네. 그래서 P의 좌표는 3,4 이렇게 찾아주면 B를 x축에 대칭 이동시켰을 때 5, 마이너스 3이죠. 이걸 뭐 B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A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겠죠? 이걸 A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이 이거다로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이 요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알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최소값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때 R이라는 점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R은 Y는 1이잖아요. 그래서 두 점 중에 하나를 Y는 1에 대칭시켜야 돼요. 한 번 더. 자, 선생님은 B 프라임을 Y는 1에 대칭시켜서 B 더블 프라임을 구할 건데요. 자, 요 길이가 Y는 1까지면 길이가 4잖아요. 그걸 Y축에 평행하게 Y축으로 4만큼 올라가니까 5,5가 돼요. 그래서 A 프라임과 B 더블 프라임 사이의 길이, 요 길이가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길이의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x 길이 빼면 9, y 길이 빼면 9의 제곱의 루트죠. 요거는 9가 두 개 있으니까 9루트이죠. 9, 9, 9루트.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수학상 쌤 문제 푸느라 고생했습니다.